당신의 기억을 저장해 드립니다. 우리 부천과 긴밀한 분들의 옛 기억을 꺼내서 저장해 드리는 단기소입니다. 오늘은 부천에 소재한 유한대학교의 총장님이신 김현중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는 김현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천의 윌로우 하우스라는 이런 이색적인 장소에서 인사드리게 됐어요. 네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총장님의 기억을 당겨볼게요. 네, 첫 번째 볼 꺼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 김현중. 선생 김현중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선생님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애초부터 제가 교육자의 길을 가고자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단지 제 청년 시절에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가르치는 사회 활동들을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떠한 기회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 전공은 전기공학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서 졸업을 할 때 즈음에서 대부분 대기업에 보통 연구원으로 취직을 많이 했어요. 지금으로 본다면 LG그룹이나 삼성그룹 이런 데에 취직이 제가 사실 됐었어요. 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우리 유한대학교에서 신교수 초빙이 있던 거예요. 네네. 사실 유한대학교는 지역에서 유명했던 대학교고 또한 유한양행과 더불어 유한 박사님 또한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 되겠습니까? 그런 훌륭한 대학교에 한번 교원이 되면 좋겠다 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정작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교수로 임용이 된 겁니다. 네네.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한대학교 처음 교수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때 제 나이가 95년도였고 우리 나이로 32살이었습니다. 사실 박사학위도 빨리 받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요즘에 비교해 본다면 젊은 나이에 우리 유한대학교 교수직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살면서 제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유한대학교의 교수가 된 것이 정말 제게는 영광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유한 박사님의 손길과 혼이 살아있는 이 대학교 안에서 저를 필요로 해준 부분들도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굉장히 제 인생에 아주 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여기서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생각나는 학생이 있을까요? 많죠.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던 제자도 생각이 나고 속을 많이 썩였던 제자도 생각이 나죠. 하지만 첫 경험이라는 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나잖아요. 제가 처음 교수직을 맡고 왔을 때 그 당시에는 야간반이 있었어요. 야간반은 낮에 직장 생활을 하고 퇴근을 해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밤 10시 반까지 수업 듣는 그런 학생들이었고 주로 신입생의 그 20살짜리들이 아닌 나이 많은 학생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저녁에 보통 수업을 하러 가면 낮에 일을 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겠다는 열이 하나 가지고 눈을 부비면서 쉬는 시간에 무조건 그 5분, 10분이라도 자려고 엎드렸다가도 다시 수업에 집중하고 했던 그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중에 몇 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요? 가장 재미있던 그 제자이자 학생분은 보통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그 한국전력 관련 회사에 계셨고 어떻게 우리 학교에 오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아들하고 같이 대입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대학 시험 보게 되고 우리 학교에 야간으로라도 들어오게 됐다라는 그 학생의 기억이 제일 많이 나네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같은 반 학우들한테 큰형님 소리도 들었지만 가장 모범이 됐던 그런 제 첫 제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학구열이 엄청난 학생이셨네요. 맞아요.
그리고 나이가 저랑 비슷했던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10시 반 수업이 늦게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니까 끝나서 가다가 같이 이제 술 한 잔도 기울이면서 사회생활 얘기도 듣고 많이 친했던 기억이 나고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지금도. 제가 교직을 살면서도 그때 그 학생들을 대했던 그 마음대로 그 초심대로 제가 교직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기가 엄청나셨을 것 같아요. 네. 또 수트핏이 너무 좋으세요, 총장님께서. 그 당시에 95년도에 처음 왔는데 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정장을 입으셨었어요. 네. 넥타이를 매고 다 하셨는데 저는 이 넥타이 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남방에다가 면바지를 주로 입고 다녔었는데 선배 교수님들부터 많이 혼났죠. 왜죠? 좀 이 선생님, 교수님답게 좀 복장을 근엄하게? 갖춰라. 가뜩이나 너는 얼굴도 좀 어려 보이던 애가 그럼 못 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제가 말을 되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네 하고 말은 잘하고 맨날 똑같이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시간 되돌이켜 보면 재밌습니다. 그랬던 얘기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랬던 추억이 있네요. 그럼 교직 생활을 몇 년간 해오신 거예요? 제가 95년도에 교수가 됐고 현재 23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만으로 28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조금 있으면 30년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앞으로도 유한대와 또 함께 더 감사합니다. 커가실 총장님의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꺼내야 되나요? 좋습니다. 두 번째 볼 뽑아주세요.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겁네요. 네, 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유한이에요. 유한. 유한이요? 네. 유한대학교의 설립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유한이라는 말 자체가 참 무겁고도 굉장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네. 일단 먼저 이제 유한대학교의 역사적인 과정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유한대학교는 유란 박사님이 설립하신 대학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 부천과 이제 유한과의 관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란 박사님께서 유한양행을 1926년도에 제일 처음에 설립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미국에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때 일제 치하 시대에서 정말 아프고 그다음에 못 먹고 가는 우리 동포들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먼저 건강한 국민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제약 관련 사업을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일 처음에 약을 주로 수입해서 정말 아픈 국민 동포들한테 쓰임새 있게 하시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약을 만들자 하셔서 부천에 유한양행 제약 공장을 처음 만드셨어요. 그래서 2만 평 정도 되는 데다가 공장을 당시에 굉장히 크게 지으셨죠. 그래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 공장이 부천시에서 운영이 됐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부천과 우리 유한과는 이제 역사에 있어서 그냥 많은 교차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유한 박사님이 어떤 사업가이시기도 했지만 말년에는 교육가이시길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유한 박사님의 그 설립 정신에 따라서 유한 공업 전문 학교로 1978년도에 이제 개교가 되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50년이 돼가네요. 그러네요. 사실 유일한 박사님의 교육자적인 그 시작은 고려공과학원부터 시작이에요. 고려공과학원이 어떻게 보면 교육 정신의 제일 처음 시작점인데 유한대학교는 이제 유한대학의 이름만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서 50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77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현재 이제 91년도에 유한 전문대학으로 됐다가 지금은 이제 유한대학교. 그래서 총 36개 학과 및 전공 재학생 5천 명의 대학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부천시 안에서 지역대학으로서 역할을 유일한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한대학교 창립자이신 유일한 박사님의 교육 이념은 어떤 것일까요? 유일한 박사님에서 항상 남겨주신 여러 가지 말씀 어록 중에 네. 저는 깊이 새기는 말들이 몇 가지 문구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어느 정도를 아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본다면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공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이느냐, 어떻게 그걸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살아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평생의 직업도 가지고 자기가 성장해 나갔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신 많은 분들께서도 유한대학교에 어떤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적인 교육을 네, 맞아요. 지역적인 교육 복지로 네, 행하고 맞습니다. 계시네요. 앞으로도 부천과 연계성을 더 튼튼히 공고히 해주시길 또 바라는 마음으로 네네. 이제 세 번째 볼로 넘어가 볼까요? 볼까요? 네. 아차, 감사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버드나무집이에요. 바로 이곳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장소에 대해서 네네. 특성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유란 박사님 성이 버드를 유시세요. 아, 그래서 윌로우라는 이름을 쓰게 됐죠. 버드나무를. 그렇군요. 예, 그래서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공간은 네. 빛과 영상의 공간이 됩니다. 보통 어떤 박물관, 기념관 가면 전시 형태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빛과 영상,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네.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네. 사실 유란 박사님에 관련된 기념관은 유한양행 본관 1층에 있어요. 아, 네네. 이 공간은 윌로우 하우스라는 이름에서 다 아실 수가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유란 박사님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활용하길 바라는 대상은 초, 중, 고 학생들 그리고 MZ세대 젊은 청년들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전시를 보고 가는 공간이 아닌 보고 즐기고 함께하는 어떤 공간이 기대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저도 일찍 와서 쭉 둘러보면서 유일한 박사님과 실제 움직이는 유일한 박사님과 대화도 뭔가 네. 하는 느낌이 들고 네네. 또 같이 그림도 그리고 네네.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의 있던 이런 얘기들도 들으면서 네. 한껏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선생님. 총장님 인생을 대표하는 한마디, 한 문장으로 취각하신다면요? 저는 제 인생을 한마디로 지금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남기고 싶냐면 선생인 것 같습니다. 선생. 네. 지금은 어차피 제가 교육자로서 시작이 됐고 지금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듣기 좋고 듣고 싶은 말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떤 교수나 총장이라는 말은 직책에 불과한 거잖아요. 선생님은 먼저 태어나서 그다음에 뭔가 가르쳐 줄 수가 있겠고 또 몸이 되면서 뭔가를 갖다가 남길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숭고한 단어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후학들한테 어떤 참다운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기억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저희 모두가 사실 스승님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저부터도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한번 더 해볼까 해요. 벌써요? 네. 네, 이제 이 기회에 감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너무 많죠. 저희 부모님들부터 해가지고 제 안사람부터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지금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면 저는 참 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무언가를 만수를 해오고 살아온 과정들이 저 혼자 할 수 있던 일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제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 한 분을 열거할 수는 없고 단지 제가 인복이 많은 사람이고 항상 그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꼭 해주세요. 여보, 우리 큰딸, 작은딸, 모자란 남편, 아빠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줘서 고마워. 사랑해. 아,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이렇게 김현중 총장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